심수봉은 1955년 음악인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친할아버지는 서편제와 같은 판소리의 한갈래인 중고제의 최고수였고 아버지와 큰아버지 모두 음악을 하는 집안이었죠.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며 친구와 교류가 끊어지자 국악을 배울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수봉은 피아노와 드럼을 먼저 배웠었죠. 당시 국악이 대접받던 시대가 아니어서 어머니가 그쪽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가 4살 때 음악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가만 놔두면 나중에 원망을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심수봉의 어머니는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딸이 피아니스트나 대학 교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심수봉은 일찍 가장이 되어 음악으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었죠. 미 8군 무대에서 드러머로 활동하는가 하며 호텔에서는 피아노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한 번은 명동의 한 호텔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우연히 손님으로 오게 된 나훈아를 보게 됩니다. 나훈아를 본 심수봉은 그의 히트곡을 쳤는데 나훈아는 그 연주를 듣고 그녀의 자질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후 나훈아의 추천으로 그녀는 가수로 데뷔할 기회를 갖기도 했지만 일이 꼬이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었죠. 그리고 그녀는 어린 시절 선생님으로부터 일본의 유명 가수 미소라 히바리의 음반을 선물 받고 일본 노래를 배우게 되는데 이 노래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미소라 히바리의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 있던 박종규 경호실장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대통령 만찬에 불려나가며 박정희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 내용을 일본 아사히 신문은 무궁화의 여인 가수 심수봉의 반생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연재합니다. 첫 만참에서 심수봉이 미소라 히바리의 슬픈 수를 부르니 박 대통령은 누가 일본 아이를 데려왔어? 너 일본 사람이냐며 좋아했다고 기사를 게재했죠. 그러나 이에 대해 심수봉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합니다. 박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일본 노래를 불렀는데 어디서 외년을 데려왔냐고 바로 화를 냈다. 이어 내가 눈물 젖은 도망간과 황성애토를 부르니 그제야 대통령이 내가 한국 가수인 것을 알고 좋아했다. 정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바로잡는 것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자신의 도리란 생각이 되어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심수봉은 1978년 대학가요제에서 자작곡인 그때 그 사람을 부르며 도전장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곡은 트로트 곡으로 당시는 포크와 록이 유행하던 시절이라 본선에서 떨어집니다. 특히 한 심사위원은 너무 프로스러워서라는 황당한 이유로 점수를 좋게 주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 노래는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았고 레코드사에서 연락이 오며 음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후 그때 그 사람은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심수봉은 인기가수 반열에 올라갑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그때 그 사람을 흡족해하며 연애 때마다 그녀를 초청했고 한동안 청와대 연애가 그녀의 주무대가 되었었죠. 그러나 11.6 사건이 발생하며 심수봉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그때 그 사람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심수봉은 당일 저녁에 있을 TBC 녹화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때 중앙정보부 박선호 과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 내용은 당일 저녁에 있을 공정돈 만찬에 참석하라는 이야기였죠. 이에 심수봉은 녹화를 취소하고 곧바로 연회장으로 달려갑니다. 당시 만찬으로 향하던 여자는 심수봉 외에도 신재순이라는 모델도 있었죠. 그렇게 공정동에 도착한 심수봉과 신재순은 여기에서 있었던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는 주의를 듣고 술상이 차려져 있는 방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차지철, 김기현, 김재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앉아 있었죠. 가수 심수봉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당시 김재규 씨와는 두 번째, 김기현 씨와는 첫 대면이었는데 둘 다 얼굴이 로봇처럼 굳어 있었어요. 연애 동안 김재규와 김기현은 계속 침울한 것 같았고 오히려 각하께서 분위기를 조정하셨지요. 그리고 19시경 박정희 대통령은 TV 뉴스를 보다가 당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김영삼 총재의 얼굴이 나오자 정치인도 아닌 놈이라며 투덜댑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누군가 노래를 부를 것을 제의했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 다음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었죠. 가수 심수봉이 먼저 그때 그 사람을 불렀고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던 차지철을 지목합니다. 이후 차지철이 다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심수봉의 기타 반주에 맞춰 신재순이 사랑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후렴구를 따라 부를 정도로 좋아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죠. 그러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김재규의 총구는 차지철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또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심수봉과 신재순은 다른 방으로 도망을 가 문을 잠그고 몇 시간 동안 숨어 있었죠. 가수 심수봉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겁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신재순은 누구누구가 짠 모양이다. 누구누구가 사이가 좋지 않아 사건이 터졌다며 그 상황에 대해 상상력을 펼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낙천성에 놀랐지요. 아마 저 혼자 있었다며 기절했을 거예요.
이후 1시간쯤 지나 박선호 과장이 들어왔고 이들에게 20만 원씩 주며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한 뒤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처럼 큰일을 같이 겪은 심수봉과 신재수는 언니 동생을 하기로 이야기했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1.6 사건 이후 그녀들은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할 때마다 이들은 무조건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라는 다짐을 받았었죠. 한 번은 당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에게 불려간 적도 있습니다. 전두환은 이때 당신 대단하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용기를 내서 현장에 남아있었다. 고생 많았으니 보약을 사 먹으라며 100만 원을 건네주었었죠. 한창 힘들던 그때 심수봉은 전두환 씨가 많이 고마웠다고 회상했고 함께 갔던 신재순 또한 무척 자상한 분이라며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동수사본부는 그녀들이 군법회의에 출두할 때 두 여인의 사진의 뒷모습만 게재하게 하고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했지만 실명이 돌아다니면서 그녀들의 정체가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11.6 사건 이후 심수봉은 요주의 인물이 되어 철저하게 감시당하며 온갖 핍박을 당해야만 했죠. 11.6 이후 권력을 잡은 전두환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심수봉이 방송에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방송에 나오면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린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렇게 심수봉은 3년 반 동안 방송 출연 금지는 물론 출국도 금지당합니다. 당시 한창 인기를 몰던 가수로서 방송 출연 금지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한 번은 일본 방송에서 일본 가수와 함께 무대를 꾸며보자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외국에 나갈 수 없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심수봉은 우연히 한 심리학자를 만나게 되었고 정신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좋아집니다. 이후 그는 심수봉의 첫 번째 남편이 되었는데 세간에는 심수봉이 체면에 걸렸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죠. 남편은 그 사건 이후 심수봉을 만난다는 이유 그리고 신군부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다 걸리면서 이들 부부는 서빙구 분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남편은 고문을 당했고 심수봉은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바로 옆방에서 들어야만 했죠. 이후 그녀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말해도 남자 간호사 4명이 약물을 주사하며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죠. 이곳에서 거짓으로 반성하고 나서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해 한동안 노래를 부르지 못합니다. 첫 남편 사이에는 큰아들을 얻었지만 1년 만에 이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간에선 그분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기꾼이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다만 같이 살아보니까 저와는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분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1년 정도 살다 아들을 낳고 보름 만에 갓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었죠. 그리고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출입하던 유흥업소 사장과 인연이 닿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후 귀여운 딸이 태어났지만 결국 이혼하고 말았었죠. 오랜 시간 같이 살았지만 한 달에 서너 번 집에 들어올 정도로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부의 정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84년 드디어 방송 출연 금지가 풀리게 됩니다. 그녀의 재기 앨범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는 데이트를 치게 되며 다시금 전성기를 고가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 노래는 자신의 꽃꽂이 선생님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과거 그녀는 꽃꽂이를 배웠는데 선생님은 외항선을 타시는 분과 결혼한 사람이었죠. 우연히 선생님 부부를 인천 부두까지 바라대 준 적이 있는데 선생님은 남편의 배가 떠나고 집에 올 때까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위로해주고 싶어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출연 금지가 풀린 뒤에도 그녀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이듬해 발표한 무궁화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금지곡이 됩니다. 가사 중에는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 없이 피지 않는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두환이 방송을 보다 박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며 방송 금지를 내린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오랜 시간 암울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심수봉은 방송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방송국이 꺼려하던 가수였다. 아직도 방송국은 거대하고 무서운 조직이라는 생각에 친근감이 안 간다. 이처럼 힘든 시절 그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쌀을 보내주는가 하며 모임에 불러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죠. 이에 심수봉은 박 회장을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다 무서워서 피했는데 만나보니 저를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었죠.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심수봉은 과거 사건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녀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원망은 있었지만 이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1992년 박정희의 딸인 박근영 씨가 도울 일이 없느냐며 사람을 보내오면서 감정의 앙금이 풀렸다고 털어놓았었죠.
그리고 1994년 심수봉은 지금까지 정솔로 굳어온 발표 중 몇 가지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합니다. 과거 합수부는 김재규가 이렇게 말했다고 발표했죠. 카카,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심수봉은 김재규가 이와 같은 말을 할 새가 없었으며 실제 내뱉은 말은 건방져라는 한마디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거 조사에서 그 내용이 틀렸다고 몇 차례 지적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있었던 신재수는 이와 다르게 말하며 의견이 충돌합니다. 신재수는 자신의 책에서 말한 내용은 과거 합동수사본부의 내용과 일치했죠. 이어서 심수봉은 사건 당시 병풍뒤에서 노래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당시 사건 직후 만찬에 불려갔던 심수봉은 얼굴이 못생겨 병풍뒤에 숨어서 노래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이에 대해 그녀는 내가 인물이 없어서 예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겠냐. 누가 그런 루머를 퍼뜨렸는지 모르겠다며 본을 삭히지 못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심수봉이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 전한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정치 때문에 괜히 힘들었기 때문에 조국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과거 돈을 쫓다 보니 그런 장소에 가게 되고 정치에 관심이 있다 보니 그런 것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이었다. 결국 나중에 보면 그런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은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때 만든 노래들이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